네, 수일째 계속된 집중호우와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의 인명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을 가누기 힘든 오늘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저희 조금 전에 오송 지하차도 현장 상황 아마 함께 보셨을 텐데 이제 사상자도 더 추가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상황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우선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추가로 5분의 취진이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미호강의 물막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서 빠르게 이제 배수 작업이 진행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아직까지도 현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지 이제 버스가 발견이 됐고 뭐 침수된 차량은 어떻습니까라고 했을 때 15대, 뭐 18대 정확한 게 아니라 좀 15대에서 18대 이 정도다라고 답변이 나왔거든요. 네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물속 상황이 쉽지가 않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거의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이제 탁도가 높은 그런 상태로 잠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잠수부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육안으로 이제 식별하기는 불가능할 거고요. 이제 거의 이제 촉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동원을 해서 수색을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인지하기까지는 아직도 이게 충분한 배수가 더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집중 배수하면은 이 도보 수색도 가능할 거라고 지금 브리핑이 나왔고 또 앞으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가 더 지나면 완전 배수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때가 되면 조금 더 이제 뭐 실종자와 사망자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성능 방수포를 동원해서 지금 빠르게 배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는 도보로 들어가서 수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밀 어떤 감식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뉴스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상황이 발생한 어제부터 함께 해주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이제 뉴스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 상황 왜 이렇게 사고가 난 건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고가 난 지역은 이제 오송 지역을 이제 관통하고 있는 궁평 2 지하차도라는 곳인데요. 이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이제 지하 부분 이제 전장이 한 475m 정도 그리고 이제 높이가 한 4.7m가 되는 이런 지하차도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설치가 돼 있는 일반적인 지하차도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활처럼 이제 굉장히 이제 그라운드 레벨이 가장 바닥 부분, 그러니까 중심부가 가장 낮아지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지하차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이제 미호강이 범람을 하면서 제방이 유실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급격한 이 유실된 물들이 지하차도로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을 지나가던 이제 차량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전국의 이제 지하차도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성을 점검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자동 차단 시설이라고 자동 차단 시스템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고가 난 해당 지하차도도 아마 이제 올해 예산이 반영이 돼서 공사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동 차단 시스템을 떠나더라도 실제로 이제 금강통제소에서 사고 발생 한 4시간 전에 실제로 이제 홍수 경보라든가 여러 가지 워닝을 줬던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 오송 지하차도의 구조적인 부분도 미리 행정당국에서 알고 있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행정당국이 빠르게 교통통제에 나서지 않아서 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고 안타까움도 사고 있는데 이 당국이 발령하는 이 통행의 제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왜 좀 늦어졌을까요? 지금 통행의 제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지방도냐 아니면 뭐 시도가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홍수 경보라는 이런 경보 상황이 돼 있으면 예. 지하철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 통제를 하는 것이 현행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사고가 난 해당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그 미호천 아까 말씀드린 미호강 범람에 의한 홍수 경보가 발령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그 버스가 지금 이제 그 침수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해당 예. 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운행 경로상 해당 지하철도를 원래 지나는 버스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주 지역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침수가 되는 바람에 우회하는 그래서 좀 다소 굉장히 좀 그 행정상 너무 어이없는 이런 사고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 6시에 수색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일부 이제 그 공기를 위한 공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1m였던가 그 구간을 좀 파악한 다음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공간을 기대한다라고 했을 때 기준점은 좀 어떻게 잡히는 겁니까? 그 실제로 이제 그 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예. 작전들을 수립을 하는데요. 해당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뭐 에어포켓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구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진입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상부로부터 한 1m 정도의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무 보트라든가 이렇게 그런 장비를 이용을 해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래서 1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는데 아마 이제 총력을 기울였던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뭐 브리핑에서도 함께 봤습니다만 사상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속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앞서 이제 에어포켓 이야기 잠깐 나왔잖아요. 지금 혹시라도 어떤 차의 어느 공간에 에어포켓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조금 호흡이 원활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차량 내에서의 에어포켓은 이제 좀 안타깝지만 사실상 불가능의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상 한 4.7m 정도의 예. 이렇게 그 높이를 보여주고 있는 지하차도인데요.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차량 위라든가 이렇게 좀 올라가서 만약에 굉장히 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천정부에 있는 에어포켓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차량이나 뭐든가 이렇게 좀 올라가서 그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놓고 봤을 때는 예. 조금 좀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폭우 중에 지하차도에 진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계속 초래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전에 이거를 좀 진입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예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으면은 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이런 판단을 좀 해야 되고 막상 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조금 더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방법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기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하차도에 그 어떤 물이 고여 있는 상황이 목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예. 당연히 그 진입을 하셔서는 안 되겠고요. 지금 그 사고가 난 그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좀 극단적인 어떤 그 속도로 빗물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방 붕괴에 따른 굉장히 그 유입수가 컸던 부분이고요. 예. 보통의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침수가 됐을 때 자동으로 펌프를 동원해서 이제 배수하는 시설들이 기본적으로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제 지금 상황처럼 뭐 이렇게 순식간에 밀려오는 물에서는 제대로 이제 동작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만약에 진입을 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신속하게 현 위치에서 차량을 버리고 그러니까 예컨대 앞뒤 전후에 대한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들어온 쪽이 짧다라고 하면 뒤로 탈출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요. 예. 더 많이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전방을 향해서 탈출하는 방법. 그래서 차량에 물이 차오르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차량에서 벗어나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게 보여집니다. 예. 극단적인 속도로 늘어났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당국에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따로 없는 겁니까?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예, 것처럼 어쨌든 금강통제소 지금 예. 해당 케이스를 놓고 보면 사전에 적어도 한 4시간 전에 홍수 경보에 대한 이런 것이 워닝이 전달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된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뭐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해당 이런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통제가 반드시 이제 수반이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실은 그 인력을 투입을 해서 강제적으로 차량 통제를 하는 부분들이 뭐 이렇게 광역적인 이런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2020년에 자동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이거는 이제 뭐 통제소에서 버튼 하나 정도만 누르면 뭐 통제하는 현수막이라든가 차단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돼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해당 공간에서는 아직 그 미설치가 된 이런 장비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스템화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좀 수반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유사 사고가 없었던 게 아닌데 이게 좀 아직까지 미비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결국은 그 비용적인 예산 문제일 텐데요. 예.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 지자체의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지금 뭐 극단적으로 제방이 붕괴될 거라는, 그러니까 유실이 될 거라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간과됐던 그런 원인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이 수색 작업의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직 또 15대에서 18대 뭐 차량들이 아직 뭐 수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혹시나 또 뭐 실종자분들이나 아니면 생존자분들이 살아계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이 수색 작업이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좀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현장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소방에서도 이제 총력을 다해서 결국은 그 미호강의 어떤 유실대 부분의 물막이 공사가 완료가 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상보다는 좀 더 신속하게 배수가 완료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배수가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그런 뭐 적극적인 어떤 수색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원활하게 밝혀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송 지하차도 상황 함께 짚어봤는데요. 지금 이번에 피해 상황을 보면은 비가 내릴 때 좀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인을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 우리나라에 지금 뭐 어쨌든 이제 장마라고 이제 장마라는 공식 표현은 없어지긴 했지만 장마철이고요. 그러니까 장마라는 특성이 결국 이제 정체 전선이고 폐색 전선인 상황인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강수 패턴이 극한 강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상황들 그리고 이제 강수 집중도와 이런 면적이 아주 그 극소화된 예. 이런 형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기후 변화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없는 현실적인 네네. 아주 빈번한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충북 오송뿐만이 아니라 어제 오전에는 또 괴산댐에 물이 넘치는 원류가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고 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들었는데 이 인근 마을의 2,300여 명까지도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규모만 놓고 봤을 때 이 국내 다목적 발전용 댐 중 이 폭우로 물이 넘친 사례는 이번이 2번째라고 하는데 이런 폭우는 솔직히 좀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전에 충분히 방류를 하면서 좀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다목적 댐들이 홍수 조절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미리 이제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방수량을 가지고 이제 홍수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해당 이제 괴산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역 면적이 상당히 넓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제 해당 지역에 굉장히 극한 강도에 해당되는 이런 강수량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적절한 아마 최대한 방류를 사전에 했어도 예. 불가항력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해당 이제 괴산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제 중력댐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어떤 구조적인 좀 불행 중 다행이지만 원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뭐 댐 붕괴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이런 영향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그런 댐이기 때문에 네. 차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유역 면적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어떤 그 댐 높이에 대한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좀 고려가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폭우로 좀 댐이 위험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좀 어떻게 대비하고 움직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가 돼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어떤 조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댐이라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홍수 조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류 지방에 상대적으로 물을 덜 흘러보냄으로써 이제 하류 지방의 여러 가지 침수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이제 수반이 돼야 되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그 댐의 용량을 초과하는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원류까지 생기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류 지방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들이 어떤 제방이라고 하는 그 뭐 지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이제 자연 제방 예. 이후에 예. 배후 습지 쪽에 주거지가 형성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류 쪽으로 많은 물이 내려오게 되면 이런 그 제방이 앞서 미호강처럼 유실이 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류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어떤 기상 상황을 좀 확인을 하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좀 대피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대피를 할 때 사실은 이제 내 몸은 피했는데 뭐 당장 집에 있는 귀중품을 포함해서 재산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알아봐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우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재 도구를 이제 챙기셔야 되는 부분들이 예, 이제 예. 생길 텐데요. 뭐 귀중품이나 이런 것들이야 뭐 당연히 가지고 나가실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출입문, 뭐 차수판이라든가 모래주머니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예. 대피를 하실 때 뭐 가스라든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창문이라든가 이런 출입문을 좀 잘 그 막아두시고 대피를 하시는 게 예. 그나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네.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런 집안 피해뿐만이 아니라 이 비가 쏟아지게 되면 이 농촌에 계신 분들이 특히 이 논둑이나 비닐하우스 시설들 점검하러 막 급히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미. 근데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어떻게 해야 이런 피해를 좀 줄이고 이런 사고도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논둑이라든가 특히 이제 물꼬를 보러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그 현재도 많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고요. 실제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논에 물꼬를 보러 가시는 이런 행동들은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주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 현실적으로 이제 그거를 또 현장에서 잘 안 받아들이는 이런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지역의 이장이라든가 자율방재단이라든가 네. 이렇게 좀 젊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홍보하고 좀 나서서, 저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좀 작동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뭐 논둑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곳들이 사실상 생업과 연관이 됐다 보니까 일단은 좀 보호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게 비가 올 때 어느 정도 내리면 내가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이 정도 내리면 나가면 되는 상황인지 이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육안으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나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 육안으로 판단한다라는 부분보다 그러니까 예. 뭐 제가 이제 뭐 늘 말씀드리겠지만 그 뭐 여러 가지 기상 정보를 확인하라라는 말씀에 적어도 이제 어떤 그 호우주의보라든가 이 정도의 그러니까 특보라는 상황이 이게 특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상황에서 특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주의보 정도의 상황이 됐을 때는 현장에 이렇게 그 방문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사이에 속보 내용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익산 삼북천에서 제방 붕괴 위험이 있고 또 그래서 용안면 주민 500명이 대피를 했다. 또 금강 논산천 제방이 유실이 되고 청양지천 제방 붕괴가 돼서 주민이 대피하고 있다라는 속보 내용 들어와 있습니다. 뭐 비슷한 질문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대피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앞서 뭐 잠깐 그 뭐 가재 도구라든가 귀중품 뭐 얘기도 했는데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챙기면
짓는데 드는 시간이 또 많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좀 그 욕심을 좀 버리고 신속하게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이런 폭우가 내리면은 또 산사태 피해도 좀 집중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사태가 나기 전에 미리 대피하는 것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좀 징조라든가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산사태에 대한 징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어쨌든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극한 강우가 있으면 소위 말하는 이제 경사가 한 30도에서 35도 사이에 이 정도의 경사도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산사태 우려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작은 돌들이 굴러서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뭐 땅이 갈라진다든가 아니면 평소에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물이 샘이 솟는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징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징후 없이 징후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도 산사태라든가 이런 토속류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앞서 말씀드린 이제 좀 경사가 급한 지역이라든가 절개지라든가 특히 이제 나무가 없는 이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산 중턱을 지나가려고 하면 결국 이제 절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산사태라든가 낙석의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곳에 계시는 이런 분들은 좀 선제적으로 좀 대피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피뿐만이 아니라 이미 좀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이미 좀 벌어진 상황에서 대피를 할 때도 좀 주의해야 할 만한 안전 수칙이 있을까요? 뭐 산사태가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지대로 피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산사태가 집중되는 곳에서 최대한 회피해서 벗어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좀 대피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내가 당장 어디에 가야 하나라는 이제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고 앞서 뭐 몇 군데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들어보니까 가까운 관공서도 그 대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관공서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특히 이제 뭐 이런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좀 평지에 있고요. 또 운동장이라고 하는 이렇게 좀 버퍼로 활용할 만한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초등학교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들로 좀 대피를 해주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야가 확보되고 어떤 장애물이 없는 그런 뻥 뚫려 있는 공간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남부지방엔 계속 비 소식이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고 계속 예보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이 낙동강 중하류의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쪽 지역 주민들 또 특히 주의하셔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첨이 또 범람하거나 할 경우에 또 이 남부지방 주민들 위해서 이 급류에 휩쓸리지 않을 만한 뭐 대비책이나 뭐 예방법 같은 것도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남부지방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중호우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나타나면 지금 이제 충남이라든가 충북이라든가 경북지방 같은 경우에 어떤 전형적인 산악재해 형태, 산사태와 같은 이런 재해 형태가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도시형의 어떤 이런 사고들이 많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는 지하차도라든가 또 일부 이제 제방 유실로 인해서 또 급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하천변이라든가 지하차도라든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부산도 이제 뭐 반지하 주택이라든가 이런 평균보다 낮은 이런 공간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이제 고지대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좀 대피 시설로 적극적으로 좀 대피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확보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은고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